요즘 가장 핫한 앱은 바로 클럽하우스. 음성 기반의 폐쇄적인 SNS 클럽하우스는 출시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 가입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요즘 스멀스멀 이 클럽하우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금태섭, 조정훈, 김진애. 바로 정치인들이죠. 나는 클럽하우스에서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우선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뻔한 이야기를 굳이 클럽하우스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평소에 만약에 갖고 있던 호감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지지자들의 팬클럽 모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정치인과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사에도 방송에도 늘 노출되는 정치인들이 클럽하우스에까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클럽하우스란 골프클럽 안의 라커룸이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뜻합니다. 운동 후 맥주를 마시며 사교활동을 즐기는 공간이죠.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이 있어요. 클럽하우스 앱도 이처럼 폐쇄적인 사교활동을 하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사용자의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고 아이폰 유저만 쓸 수 있죠. 채팅, 사진, 영상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내용 기반 SNS도 과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유료 콘텐츠 시장도 파지고 있다. 사용자 누구나 룸을 만들 수 있고 또 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룸에서는 스피커와 모더레이터가 발언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리스너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입니다. 마치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비슷하죠. 리스너도 말을 하고 싶을 땐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애쉬튼 커처 등 유명인들이 참여해 화제가 됐는데 이 열풍에 한국 정치인들도 너도 나도 인싸가 되기 위해 하나둘씩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죠.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인물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3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인 방에 초대돼 대화를 나누고 12일에도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어요. 조정훈 의원도 지지율 0.5% 서울시장 후보에게 조언해주실 분이라는 반말방을 개설해 500여 명과 이야기 나눴다고 해요. 클럽하우스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만큼은 아직도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정치의 하나의 현상으로 클럽하우스가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딱 들어오시더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한테 언제 반말해보겠어. 그래서 반말해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 입고 있는지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넥타이 안 입고 이거 안 하고. 김진애 의원은 반말방에 직접 참여한 후 지네지네 소리도 들어봤는데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활동 중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내가 트렌디하고 내가 대화하는 캐릭터고 뭔가 앞서가는 이런 캐릭터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고 최근 가장 핫한 이슈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페북 누가 하냐고 하지만 이들은 아주 밤낮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죠. 인지도가 중요한 직업인 만큼 트위터, 인스타,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각종 SNS에 열 올립니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도 할 수 없는 요즘 이런 SNS 활동은 더 중요해졌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은 더욱 그렇고요. 폐쇄성도 정치인들이 클럽하우스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기록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공개되기 때문에 적은 리스크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뉴스 많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 써서 논란이 됐다 이런 거요. 아무리 수정하고 삭제해도 다 인터넷에 박제돼서 두고두고 회자되는데 기록이 남지 않는 클럽하우스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생각은 어떨까요? 클럽하우스에서 만나는 정치인 과연 반가울까요? 굳이 정치인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좀 트렌디해 보이는 척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기분도 들었고 참석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봐도 뻔하겠다. 100명 미만으로 있더라고요. 80명인가. 동시간대에 요즘에 유행하는 성대모사 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미에 집중된 그런 방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통 1000명이 넘거든요. 한쪽의 시선만 계속 공유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소통을 보고 일종의 소통이기는 한데 굉장히 조금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방을 들어가도 그 의원 이름만 보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가 많은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구나, 변화되는 걸 밟아주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제한된 소수들과 이야기하는 건 한계점이죠. 또 리스너에 비해 스피커는 한정적이라서 권력화된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확증 편향과 생생하게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한테 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여론과 유리된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의견을 여론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봐야 할 여론의 생생함을 받아들여야 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클럽하우스에 뛰어든 정치인들. 과연 그들은 클라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